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서 여야의 공천 사절과 유권자의 분실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이 끝나는 옛 광주 학생회관 건물이 청소년 직업체험의 요람으로 거듭납니다. 충정로 등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전남의 44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갖지 못합니다. 전국 100여 개 학교 가운데 전남이 40%를 넘습니다.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기아 타이거즈. 이 빈약한 타선을 얼마나 보강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 공천 작업이 늦어져서 후보자 간 경선에 혼란을 빚는가 하면은 선거운동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계속적인 여야 합의 실패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24일 9개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데드라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비상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여수갑 지역구의 경우 의원 1명을 뽑는 인구 하한선 13만 9천 명에 2만여 명이 부족합니다. 여수갑과 을 지역구가 합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만 어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그 지역이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또한 도서 지역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미지수라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현재 원도심권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당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당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천 전에 당내 경선부터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상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태에서 사후에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하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후보 난립과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쓸데없이 후보들끼리 지나친 과당 경쟁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민심이 분열되고 어쩌면은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공약은커녕 선거 전략도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들 확장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빨리 선거구 획정이 돼야만이 후보들이 열심히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기약조차 어려운 선거구 획정. 후보자 정책 검증은커녕 자칫 유권자의 깜깜이 부실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내일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해소에 좋은 레몬청 드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조금 껴있는데요. 아침까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이 영하 0.8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7도, 광양 8도, 보성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대부분 학교들은 다음 달 입학식 준비에 매우 바쁠 텐데요.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시 지역 학교까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00여 명에 달했던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서 매년 3월 2일 치러지는 입학식도 건너뛰게 됐습니다. 예, 소규모 학교라서 학생 수가 많이 이제 부족하고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 열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입학한 1학년 학생 1명이 전학을 가 올해는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1명도 없게 됐습니다. 전남에서 이처럼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는 본교 9곳과 분교장을 포함해 44곳입니다. 전국에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100여 곳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 지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도 35곳, 휴교를 한 곳도 15곳에 달합니다. 신입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농어촌의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분교장 수도 늘고 있고 심지어는 학생 수 부족으로 휴교하는 분교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붕괴되는 농어촌 교육 환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는 출산 환경 개선 대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조리원이 필요한 만큼 새로 질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예산 확보도 걸림돌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출생아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출생지와 사는 곳이 같은 아이는 65%를 밑돕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지난해 해남에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했고 올해 강진의료원에 2호 조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 3월 중에 그 협의를 마칠 겁니다. 협의가 계획대로 끝나면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지만 강진의료원은 예산이 걱정입니다. 조리원은 감염 등의 위험 때문에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축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부지 내에 신축할 경우에 2층 규모로 한 210평 정도를 한다 하면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내 16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후조리원 유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임신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환경이 농어촌의 현주소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방안이 시꺼멓게 그을렸고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대부분이 탔습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연기에 집주인 81살 이모 씨의 아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전기장판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불은 자주 안 뗐어요. 앉아 있으면서 추워도 장판 그러면 켜고 안에서 그러고 계시고.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는 70건으로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전기장판이 70%로 가장 많았고 제품 이상이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잘못된 보관으로 내부 열선이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이나 거짓 효능을 내세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장판도 유통돼 구입 시에는 안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입하실 때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피복이 손상됐거나 물에 젖었거나 이런 상황들도 세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소방당국은 겨울철이 지나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도 접는 대신 둥글게 말아 보관하고 제품에 따라 3에서 7년이 지나면 재구매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관할구청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7번 도로에서 깊이 1.2m, 가로 세로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물이 새면서 토사가 유실돼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각 시군이 겨울철 모기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군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유충 서식지 제거와 대형 건물이나 하수구, 집수정 등에 대한 방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군 질병예방팀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후 두통이나 결막염,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시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옛 광주 학생회관 건물이 청소년 직업체험의 요람으로 탈바꿈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면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옮겨간 이후 2년 가까이 비어있던 건물입니다. 한때 학생들이 책을 봤던 도서관 열람실에 칸막이 벽들이 차례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던 극장동 건물은 통째로 헐려서 5개 행사 마당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옛 광주학생회관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이 가진 역사성을 고려해 외부 변형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여기를 향후 이용하게 될 청소년들이 그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진로와 직업체험, 창업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들도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쪽에 이제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가게 입장에서 좀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광주 충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청소년들의 심장을 뛰게 할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주변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와 관광협회 등 민간이 공동 참여한 TF팀을 꾸려 회의를 열고 그동안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등 산발적으로 열렸던 전당 주변 문화사업을 하나로 종합해 한 달에 2차례씩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일 빌딩 앞 금남지하 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광주 야시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비하고 융합. 노인 인구가 많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광주 전남.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59%. 전남 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집 10채 가운데 6채는 30년 이상이 된 매우 오래된 집들입니다. 광주는 사정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의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그리고요,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오래된 집에 살면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취약하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쾌적한 주거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지역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은 인지도나 조직력 면에서 현역 의원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전현직 의원이나 단체장 출신 등이 아닌 정치 신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유권자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장화동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은 유권자들에게 낯설은 이름인데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화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구 갑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 등에 나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이 첫 출마이신데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 또 인권운동을 쭉 해오시다가 직접 선거에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 국민들이 갖고 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 생활들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가 미래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렵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의당을 통해서 지금 출마를 하시는 건데 왜 정의당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치는 당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당은 정책과 노선으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그 거대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 당은 국민들한테 장기적인 정책과 노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면 항상 분열하거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정당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의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런 방향이나 노선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진정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당을 통한 정치를 해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를 선택한 배경과 또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구갑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그런 관심이 있는 것과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갑 지역은 상무지구와 터미널 그리고 공항과 KTX 송정역을 가는 이런 길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어떤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 지하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문제를 지역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을 위한 체계로 바꿔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산으로는 그동안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제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에 나름의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구갑에 출마한 장화동 정의당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북구 을에 출마하는 무소속의 노남수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목표는 일단 가을 야구를 하는 건데 투수진은 막강하지만 타선이 얼마나 뒷받침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투수력을 앞세워 시즌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했던 기아 타이거즈. 올해도 다른 구단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살 정도로 투수력만큼은 강력합니다. 토종 원투펀치인 양현종, 윤석민에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온 두 외국인 투수가 가세했는데 특히 헥터 선수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구위 면에서는 뭐 압도할 수 있는 구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에 한 몇 게임 정도 해보다 보면 아마 자신감 붙으면 그다음에 뭐 좋은 성적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타선은 올해도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타율과 타점 등 거의 모든 공격 포인트에서 10개 구단 중 꼴찌를 면치 못한 공격력은 올해도 크게 보강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극도로 부진했던 나지원 선수의 방망이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잘해줘야만이 또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5강 싸움의 경쟁 구단이었던 한화, 롯데와 달리 FA 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만큼 브렛 필과 이범호, 김주찬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 없이 뛰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단 5강 안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훈련하는 자세나 기량 발전하는 속도로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 이홍구와 백용환이 벌인 포수 주전 싸움은 올해 신인 신범수까지 가세해 더욱 치열해져 팬들의 보는 재미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타선을 얼마나 살찌울 것인가, 또 얼만큼 짜임새 있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개막까지는 이제 40여일이 남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개장 40여 년 만에 광주 호남시장이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1976년에 문을 연 동구 계림동의 호남시장이 90년대 외환 위기 이후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오늘 시장 폐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전 KPS와 전남대학교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과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인재양성 교육 협업 등을 통해서 상호협력 모델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한전 KPS는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 전력 계통 모델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인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6호기 계획 예방 정비 절차가 모두 끝나 어제 오후 1시 26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6호기는 단계적으로 출력을 끌어올린 뒤 모레 19일 모든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